예, 다음에 31페이지 가겠습니다. 31페이지 8번 문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당할 것을 대비 친구들과 짜고 들어가면 통정 허위 표시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결해서 이를 제3자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옳은 것. 1. 제3자가 가장 매매한 것을 알고 취득했다. 악이죠. 가장 매매한 당사자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악이면 뭐예요?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벽이 뭐라는 얘기는 선일 수도 있고 뭐예요? 악일 수도 있겠죠? 그럼 악이는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겠죠? 1번 주문 틀렸네요. 악이니까 갑은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맞겠죠? 두 번째,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 선이라고 했죠. 근데 한 이후에 알겠다고 그랬죠? 안다는 것은 악이죠. 그죠? 계약 체결 당시는 몰랐는데 그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 병은 선의로 취급해야 됩니까? 악의로 취급해야 됩니까? 왜요? 그렇죠. 이 알았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요즘 뭐라는 얘기죠? 선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의의 취급하는 사람은 그럼 바깥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네? 무효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깥에서는. 근데 어디서는? 이 안에 있는 누구는? 선의는 바깥을 향해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네, 무효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세요? 자, 이런 것을 두고서 법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의 제3자에게 법전에서 이렇게 적혀 있죠. 대항할 수 뭐요? 없다. 무엇을 가지고?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안을 향해서 주장할 수 없지만 어디서? 안에서는 바깥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 8번에 2번이 정답이네요.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3자는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바깥에서는 주장할 수 없겠죠. 정답은 2번. 다음 세 번째,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자, 이제가 만약에 뭐라면 악이면, 자, 갑에 누구 있어요? 채권자가 있을까 없을까? 채권자, 이제 아까 했었을 거예요. 채권자의 취소권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권이요? 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다시 뭐한다? 원위치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 여기서? 그러니까 강제 집행 들어가려고 딱 목표를 상하고 있는데 갑이 이 유일한 재산을 빼돌렸죠. 그래서 또 악의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자는 이게 뭐라면? 무효면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까 채권 시설권은 아까 어디서 얘기했었죠? 이중 매매에서는 뭐 하지 마시고 쓰지 마시고 어디? 통정 허위에서 쓰시라. 아무런 권리 행사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악의한테는 공격할 수 있다. 네 번째, 가불세 매매는 가장 매매,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 나눠봐야죠. 선의, 악에 따라 나눠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 제3자가 뭐인 경우? 선인 경우. 제3자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전득자가 뭐이면? 악의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죠. 5번이 뭘까? 방패.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뭐야? 묻어가는 거. 그걸 뭐라 한다? 방패. 네, 넘겨보시고요. 자, 밑에 가서 10번 볼까요? 10번. 통정어 표시한 설명 중 잘못된 것. 1. 상대방과 통정한 표시는 무효이다. 맞고, 두 번째, 통정 표시는 계약에 하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단독행위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법률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단독행위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계약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합동행위가 있었죠? 그러면 단독행위가 종류가 두 가지죠. 뭐?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요. 반대말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결국 의사표시, 법률행위 종류는 있는 거 없는 거 따지면 4개죠. 상대방 뭐요?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4가지를 다른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 나눠보세요. 상대방 무슨 표시요? 있는 의사표시와 무슨 표시로? 네, 상대방 뭐요? 없는 의사표시로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돌돌 짝을 지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A, B, C, D 중 뭐하고 뭐라고 하면 될까? 일단 상대방이 있으니까 일단 A를 찍어야 되겠지. 그러면 B, C, D 중 하나 찍어야 되겠네. 네? 네, C를 찍어야 되겠죠.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D와 B, D. 이 한 묶으면 사실은. 그러면 상대방 있을 때는 통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통정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상대방이 없으면 네? 통정할 수가 없죠. 그럼 거기 2번 지문은 그 앞에 계약은 좋은데 그 단독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108조 짤 수가 있으니까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뭐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단독행위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통정할 수 있으니까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뭐 없는 단독행위는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할 수가 없겠죠. 해서 10번에 2번 한번 단독행위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 11번 박스 하시고요. 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뭐하기로? 증여하기로 뭐했다? 약정. 그런데 세금 문제 우려해서 을과 짜고 마치 계약체결처럼 꾸며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다. 그럼 이거는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오른쪽에다 쓰세요. 뭐라고요? 증여, 숨기고, 뭐 했다? 매매로 뭐 해서, 가장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증여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은닉행위로서 뭐다? 이거는 유효. 자, 매매 가장은 가장이니까 무효. 이 등기는 유효 등기일까, 무효 등기일까? 네, 유효 등기죠. 왜 유효 등기죠? 증여 의사는 있었으니까 실체, 관계, 부합한다. 그럼 이제 키워드는 이제 이 뒤에 갔을 때, 제3자가 왔을 때, 뭐 왔을 때? 알고 있어. 악이야. 이런 사람 알고 있어.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네? 왜요? 제가 원하는 용어 방패. 뭐란다? 하나의 논리와 방패라는 것은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 방패. 지금부터 방패 한번 전부 다 펼쳐볼게요. 방패. 앞사람 뭐하면 꼭 아기가 나오죠. 아기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기가 부호되는 거 할 때는 그 앞을 한번 봐줘요. 자, 103조 선풍기 이 얘기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선풍기 무효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남이. 자, 좀 써볼까요?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네,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증여, 일단 주는데, 관계가 뭐가 되면? 해제, 도로 내놓으란 얘기야. 네? 그러면 갖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유지하자,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 조건도 무효고, 법률행위도 뭐예요? 무효.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아파트, 이 등기가 결국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여자한테 넘어갑니다. 이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을은 네, 번호를 바꾸면 되죠. 누구 거예요? 을 거 됐어. 차버립니다. 할 말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경찰을 만약 데려가면 주거 침입죄입니다. 소유자 누구기 때문에? 을. 자, 이런 취득하자마자 병한테 팔았습니다. 친한 친구야. 이러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산 아기입니다. 알고 샀어요. 아기 등기했습니다. 이 아기는 보호 받을까 못 받을까? 네? 왜 받아요? 네? 방패. 그러면 법에서는 갑을 부할 필요가 없어서 반사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사적으로. 따라서 유효하니까 이 뒷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같이 보호된다. 방패. 다음 107조 갑니다. 107조. 자, 107조는 뭐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 또는 뭐죠? 단독 허위 표시죠. 자,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을 있을 때 을이 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럼 만약에 을이 뭐라면 선이 또한 뭐죠? 무가실인 경우도 있고 뭐인 경우도 있을까? 뭐죠? 악이 또는 뭐죠? 유가실인 경우도 있죠. 자, 어디 타고 들어갔다 달라지죠. 자, 뭐 타고 들어오느냐? 유효 타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뭐요? 무효 달라지죠. 유효 타고 들어왔을 때 병이 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악일 수도 있죠. 악이 보호 받으면 못 받아요. 왜 받아요? 앞사람이 보호막을 쳐놨기 때문에 같이 보호된다는 얘기죠. 자, 무효 타고 들어왔습니다. 뭐 타고 들어왔다? 무효 타고 들어왔을 때는 병이 누구는 보호받고 아기는 보호를 받지 못하죠. 자, 정입니다. 뭐라고요? 정이 악입니다. 뭐라고요? 자, 선이 타고 들어왔습니다. 보호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것도 뭐다? 방패. 108조입니다. 무슨 표시? 통정의 표시. 자, 갑하고 을은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까? 네. 통정은 항상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일 수밖에 없죠. 왜? 작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병이 뭐죠? 선입니다. 자, 정이 악입니다. 악의 정 보호 받을까 못 받을까? 왜 받아요? 방패의 원리가 있다. 그 얘기. 자, 갑하고 을하고 자, 증여를 뭐하고? 네? 증여를 뭐하고 지금? 증여를 뭐하고? 숨기고
매매로 뭐 했다? 가장해서 을한테 넘겼습니다. 을이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증여는 유효, 무효? 네. 은닉행위 유효죠. 매매는? 네. 무효. 이 등기가 유효한 얘기는 이것 때문에 유효한 얘기야. 무슨 의사가 있으니까. 그 등기는 무슨 등기다? 유효 등기다. 건너간 병이 있네요. 자, 병이 악입니다. 취득해요, 못해요? 이것도 뭐다? 방패 원리에 있다. 그런 얘기. 다음에 204조 갑니다. 204조. 204조는 점유권 기초로 하는 반환 청구권. 무슨 청구권? 자, 갑에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를 을이 침탈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침탈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넘겼습니다. 누구요? 아무것도 모르는 뭐예요?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204조를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204조 2항에 따라서 204조 가지고 누구한테 선의 특별히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자가 이 정한테 팔았습니다. 뭐였다고요? 정은 악입니다. 뭐라고요? 자, 악의 정한테 204조를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네. 앞서는 뭐였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원리? 방패. 자, 갑이 동산이 있습니다. 노트북 있습니다. 노트북을 자, 을한테 사용 대차했습니다. 무슨 대차요? 그럼 을은 노트북을 뭐 하고 있을까요? 네, 노트북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네, 동산을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네요. 그죠? 이게 공시죠? 그러면 노트북을 팔아먹었어. 누구한테? 매매한테 팔았어요. 자, 병은 동산 점유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병이 249조 동산에 선의 취득을 한 겁니다. 선의 취득 유효입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앞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정이 있어. 악의 정은 취득할까 못할까? 네? 왜 합니까? 앞 사람이 보호받으니까 방패. 그러니까 이것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뭐예요? 아니, 맨 마지막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악의가 나온다고요. 그럼 악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일단 뭐 밟아버리려고 그러지? 아웃시키려고 그러잖아. 그때 악의일 때 혹시 방패가 아닐까? 그 앞 사람은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만약에 뭐 하면? 보호되면 다 방패, 다 같은 원리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따로따로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것만 봤다가 나중에 까먹고, 또 여기 가서 또 외웠다가 또 까먹고, 여기서 또 외웠다가 까먹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방패는 악일 때 보호될까 안 될까 할 때는 그 앞사람을 보고서, 앞사람이 만약에 보호된다고 생각한다면 밑에도 뭐 한다? 보호된다. 뭐야? 방패 기억하세요. 자, 11번 1. 매매 계약은 가장 매매이므로 유효가 아니고 뭐죠? 무효. 두 번째, 증여는 의사가 있으니까 은닉행위로 유효. 세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자,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죠. 이 등기는 뭐함으로? 3번 맞고요. 네 번째, 을이 이란 사실한 병한테 매도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방패죠. 갑은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없고. 다섯 번째, 이란 사실은 병한테 매도 이전 등기했습니다. 을은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전형적인 문제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자, 12번 가봅시다.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들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는데 을은 이를 빌미로 병한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옳은 것. 1. 가불세 행위는 가장 매매로서 당사자 가불세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서도 항상 무효다. 촌스럽죠? 갑을은 무효지만 병은 선의일 때 유효, 악이 무효. 두 번째,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 병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얘기네요. 선의 병은 보호막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갑의 채권자도 와서 뭐 할 수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일 때는 공격하겠지만 이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세 번째, 병이 선의 3자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악이라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방패. 네 번째, 제3자 병은 당사자 갑이나 을에 대해서 가불세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까? 갑, 을은 병한테 뭐 주장할 수 없지만 무효 주장할 수 없지만 병은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죠. 다섯 번째, 가불사의 매매 행위는 유효하다. 가불사는 뭐예요? 무효. 자, 13번 선의 제3자 문제입니다. 무슨 자예요? 선의 제3자. 자, 통정허시 표시 연결된 선의 병 있죠. 제3자가 되려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첫 번째 가장 매매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가장 매매를 기준 잡아서 자 A 7월 1일이다. 그러면 가장 매매 전에 있었던 자 어떤 사람이요? 전에 있었던 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네? 선의 제3자 이단이다. 아니겠죠. 또 가장 매매 당시에 만약에 있었던 자는 역시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의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가장 매매 뭐죠? 후 나타났을 때 뉴 페이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뉴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매매 후 뉴 페이스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 자, 1번 보세요. 가장 매매인 누구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다시 뭐한 사람? 그러면 누가 되겠죠? 가장 매매 뭐요? 매수로부터 다시 뭐 했으니까? 샀으니까 뉴 페이스. 맞다고 봐야 되겠네. 두 번째, 가장 매매 매수로부터 저당권 뭐 받은 사람? 그러면 가장 매매 후 저당권도 뉴 페이스. 세 번째, 허위 표시에 의한 취득자가 뭐한 경우? 파산한 경우. 네, 판례도 이 파산 관제는 뭐예요? 뉴 페이스로 봐준다는 거죠. 파산 관제인. 다음 네 번째 거 제3자라는 가장 매매 제3자 여기네. 무슨 당시? 그 계약이 가장 매매일 때 제 수익자는 그 계약서에 이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뉴가 이제 뉴 후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둘이 무슨 계약하면서요? 둘이 계약서 똑같아요. 매매 계약서인데 여기다가 지금 뭐로 집어넣은 거예요? 대금을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 을이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기로 이게 주기 약속했잖아요. 이게
뭐를 위한 계약이에요? 병 수익자를 위한 계약이라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병은 알고 보니까 둘이 가짜 매매예요. 무슨 매매요? 무슨 매매하면서? 가장 매매하면서 수익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준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 병은 어떤 사람이야? 이 가장 매매사. 이거 계약 후류가 아니잖아요. 이 가장 매매 당시에 수익자 이름이 지정된 자 아니에요. 따라서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장 소비 대차해서 그 채권을 뭐한 사람? 다 뉴입니다. 그러니까 4번. 제3자라는 계약의 누구? 제3자. 그래서 그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괄승계인 있죠, 여러분들. 무슨 승계인이요? 포괄승계인은 훈 맞지만 뭐가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13번은 정답이 4번이었고요.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차고 가보겠습니다. 네. 거기 16번에 1번하고 17번에 1번. 자, 중대한 과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거? 자, 입증 책임까지 한번 물어볼게요. 있다, 없다. 입증 책임. 있다 주장자, 없다 주장자. 선택해 보세요. 있다, 없다. 입증 책임. 있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자, 토지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이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죠. 계약 책임을 뭐랍니까? 나는 계약 당시에 뭐가 있었고, 응?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고, 착오가 뭐야? 있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무슨 과실이 없다? 중단 과실이 있다 없다? 없었다. 혹시 이렇게 주장하고 이 계약을 뭐 하려고 할까요? 이 계약을 뭐 해서 취소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을은 뭐라고 할까요? 을은 지금 갑의 입장은 지금 뭐야? 이 계약이 몇 번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이. 이 계약을 몇 번으로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갑은 3번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을 입장에서 뭐라 합니까? 왜 이 계약이 3번이냐? 이 계약은 4번이지. 왜 딴소리 하는 얘기죠? 그럼 또 을은 뭐라 합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면 반대로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착오가 있었다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 또 왜 착오냐? 착오 없었지. 없었다.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중단 과실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까? 너 있었지 않느냐?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이 얘기는 어디서 떠들 거야? 이런 게. 법원에서 얘기할 거지. 그러니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다면 입증 책임은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있었다 떠드는 누구한테? 갑한테 입증 책임 문제가 넘어갈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있었다 떠드는 누구요? 을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겠죠. 그 밑에 17번에 1번에 뭐라고 있습니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적 효력을 부인한 자. 부인한 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표의자가 증명이 됩니까? 아니죠. 누구? 을. 상대방에 되겠지 않습니까? 또 16번에 1번. 중과실 입증은 차고자한테 있다. 그러면 16번에 1번이나 17번에 몇 번이나 1번에 다 같은 지문이야. 근데 16번에 1번은 답을 맞히고 17번에서 답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찍는다는 얘기 아니야. 논리가 이건 되겠죠. 중요 부분 입증 책임은 있었다 떠드는 누가? 표의자. 취소 뭐요? 하려는 자죠.
그래서 17번은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에서는 거기 4번 꼭 좀 기억하세요. 4번이 뭐죠?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의 계약을 뭐 했다? 적법하게 해지했습니다. 그럼 해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제했다는 얘기는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해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계약이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4번이니 네, 몇 번인데 4번인데 네가 안 주니까 체불이니까 법정 해지하고 원상 회복하고 뭐 내놔라? 손해배상 하는 얘기고, 이쪽은 돈을 안 준 이유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몇 번이다? 3번. 3번이 뭐죠? 착오로 인해서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취소하게 되면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돼서 무효가 되면 내가 줬던 거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 4번 판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무슨 해제? 법정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하다. 즉 연습하세요. 해제하면 원상회복 손해배상에 달라는 얘기죠. 손해배상 해주고 싶을까 안 해주고 싶을까? 그럼 안 해주는 방법은 뭐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몇 번 돼서? 2번 되면 확정 무효 아닙니까? 그럼 내가 줬던 계약금 돌려받을 실익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뭐 할 필요가 없고 해줄 필요가 없고 실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7번 4번은 거꾸로는 안 돼요. 3번 착오 취소 한 다음 뭐야? 법정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 논리가 안 맞습니다. 해제라는 것은 몇 번을 전제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4번 해가 계속 4번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 해제라는 것은 지금 몇 번에서 계약이 뭐 한 거니까 퍼펙트 뭐 한 거니까 이유를 전제로 해가지고 네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난 이 계약을 뭐 하겠다? 해제해서 뭐 해서? 손해배상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취소는 뭐야? 취소는 3번 무슨 유효 상태에서? 불확정 유효 상태에서 뭐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2번 가서 뭐로 만들어서 무효로 만들어서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효로 해가지고 뭐예요 지금? 부당이득.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 먼저 만약에 먼저 뭐로 했으면 착오를 위해서 먼저 뭐 했으면 확정 무효죠. 모든 상황은 끝. 이때 유효를 전제로 가지고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먼저 뭘 했으면 유효를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해제, 이게 계속 유효라는 얘기 아니야? 주장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럼 이쪽에서 먼저 뭐 해가지고 취소해서 무효 만들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먼저 뭘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는데 유효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3편 채권 해제 후 1편 착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헷갈리면 3편은 서열이 3위 1편은 서열이 1이죠. 그럼 1위를 왕이라 하고 3위는 신하라 하세요. 신하. 신하가 말을 하게 되면 왕은 뭐 할 수 있어요? 왕은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왕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왕께서 먼저 뭐 했어요? 말을 했어. 신하가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신하가 먼저 뭐 했어요? 지금 해제했죠. 왕은 뭐 할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는 바꿔서 내. 왕께서 먼저 뭐 했어요? 취소했어. 신하는 뒤집을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 신하로 기억하세요. 몇 번 지문? 4번 지문. 다음 5번.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목적물인 X토지 지번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무슨 토지로? Y토지로 표시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뭐가 기억이 나세요? 딱 보면 그렇지. 표시 무효죠. 왜 Y토지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까? Y토지는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성립도 아니고 불성립인데 성립 후 착오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없죠. X토지는 왜 취소할 수가 없습니까? X토지는 성립하고 퍼펙트 유효한 거니까 착오 취소란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17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잘 비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4번 당사의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는 합의가 이룬다고 했죠. 자, 오른쪽 쓰세요. 동기 착오 밑에다가 표시 충분 밑에다가 합의 분류 공식입니다. 무슨 착오는 동기의 착오 뭐 하면 충분? 표시 충분 뭐 할 필요 없다? 합의 분류. 네, 됐고요. 다음에 38페이지 가볼게요. 네, 21번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 법령상 제한,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서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거는 착오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 있죠. 그때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법률의 착오는 착오에 해당합니다. 즉 이런 얘기죠. 부동산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는 뭐예요? 착오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근데 양도소득세 부과될 것인데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오인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에서 착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틀립니다. 법령상 제한은 착오가 아니고 법률의 착오는 착오이다. 분리할 것.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지 못하는 중대한 과실 유무는 누가 입증한다? 중대한 과실 있었다 떠드는 사람은 표제가 아니고 누구예요? 상대방. 세 번째, 우체통에 넣은 편지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된 경우 의사표시 무슨 문제죠? 부도달 문제이지 착오의 문제가 아니죠. 3번은 전달기간의 착오입니까? 표시기간의 착오입니까? 네, 전달기간. 네 번째,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고, 다섯 번째, 동기의 착오는 당사의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뭐예요? 동기의 착오, 표시 충분, 합의 분류. 네, 다음에 39번 갑니다. 자, 39페이지, 미안합니다. 39페이지, 22번. 사기는 의사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표의자가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 사기가 들어오면요, 상대방이 R 또는 R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R 또는 R이면. 그럼 뒤집어서 선이 and 뭐라면? 무과실이면 그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죠. 과실 없이 뭐예요? 알지 못한 때 선이 and 무과실이죠. 취소할 수 없다가 맞고요. 두 번째, 사기한 의사표시 상대방이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은 선이 제3자로 들어가지 않죠. 상속입니다. 자, 이거는 자, 사기가 있은 후 나타난 자는 맞지만 뉴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제3자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에 뭐했다? 서명했습니다. 자, 여기 기망이 있고 착각이 있다고 그랬죠? 판례는 사기로 다루지 않고요. 착오 문제로 다룬다는 거. 틀렸고요. 네 번째, 교환계약의 일방이 상대방한테 그가 수하는 목적물 시가를 허위로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있죠.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 다섯 번째,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 표시한 누구? 병. 갑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25번은 오른쪽에다가 쓰세요. 대리인 사기, 밑에다가 무조건 취소. 누구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 한다는 거? 취소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 자, 취소할 수 있고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취소할 수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뭐 한다? 취소. 자, 40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24번에 2번 보세요.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을이 선의 앤드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을과 매매액을 취소할 수 없다. 누구 사기로 했습니까 지금?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 한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십니다. 누구 사기는? 본인과 동일시해집니다. 무조건 취소 기억하시고요. 다음 41페이지 우측에 26번. 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법률행위의 위험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뭐한 것? 박탈한 강박인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 자, 오른쪽 쓰세요. 이건 절대 강박. 무슨 강박? 조문 강박은 취소고요. 절대 강박은 뭐다? 무효. 차이가 뭐예요? 조문 강박은 3번이죠. 3번은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방치하게 되면 몇 번 가는 거예요? 4번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2번은 방치해도 2번입니다. 그래서 절대 강박은 시간 지나도 모임으로 무효. 두 번째 질문.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뭐했다? 알 수 있었던 자.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다. 그에게 중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쉽게 알 수 있었던 자는 뭐예요? 당연히 중단 과실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표의자 생각. 진정으로 바라는 상황 아닙니다. 표의자 생각. 틀렸고요. 다음 네 번째,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령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동기를 의사표시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동기, 착오, 표시, 충분, 합의, 불력. 다섯 번째, 또 다른 표의자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26번은 1번.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28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진의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적용이 없다. 기억 지문 틀렸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적용 있습니다. 단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뭐 하게 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언제나 뭐 하다는 거 유효하죠? 왜 유효합니까?
상대방 알날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표시된 돌밖에 효력이 없죠. 그래서 언제나 뭐하다? 유효. 그래서 기억지문 틀렸고요.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증여도 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증여는 무슨 행위예요? 은닉행위 유효. 다음 디귿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매수인이 임의 취소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의 기망은? 대리인번호는 사기, 조건 뭐한다? 취소한다 그랬죠. 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거절해도 뭐야? 효력이 생기죠. 격지사 계약은 승낙 발신지를 취한다. 그게 뭐라요? 승, 격, 발. 맞는 얘기죠. 그 정답은 3번. 자, 의사표시 이것저것는 얘기가 되고요. 자, 하나 넘겨보세요. 자, 31번. 틀린 지문에서 4번 지문. 무슨 우편물? 우편물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등기 우편은 근거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요? 자, 보통 우편은 추정이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우편은? 등기 우편은 뭐다? 추정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33번. 자, 다음 중 뭐죠?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기억, 격지자 계약의 승낙의 통지. 기억은 분명 뭐죠? 승, 격, 발이죠. 자, 그러면 니은은 뭘까요? 네. 매매 완결권 행사 여부 뭐 있습니까? 최고에 대한 확답. 요거는 도달주의입니다. 무슨 주의요? 또 디귿 해제권 행사 여부 해제 통지도 뭐다? 도달. 리을 제3자 계약이 있어서 계약 이익 향수 최고에 대한 수익자 합답은 뭐예요? 도달.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최고 들어가서 침묵 나타나면 뭐 나타나면? 점점점 나타나면 예스다 노다? 노. 그러면 이 침묵은 두 가지입니다. 침묵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뭐 하지 않은 때? 발하지 않은 때. 발엑스. 이게 무슨 주의? 발신주의. 무슨 주의요? 이 발신주의가 딱 하나 있죠. 어디죠? 무슨 대리에서요? 무권대리에서 최고권 상대방 발신주의. 그러면 나머지 영역은 전부 다 받지 못한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그래서 밑에 그 조문들이 다 들어가 있죠. 540조 제3년 계약입니다. 거기도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돼 있죠. 그죠? 또 552조도 해제권 행사 관련돼서 받지 못한 때 돼 있죠. 줄거져 있습니다. 일방 예약도 보시면 받지 못한 때가 돼 있죠. 이게 전부 다 무슨 주예요?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면 발신주의가 최고, 발신이 하나밖에 없죠. 어디? 무권 대리 최고권은 발. 나머지 최고는 받지 못한 때 도달. 그러니까 지금 발신주의 두 가지 있잖아요. 무슨 발하고? 계약 성립 승격발 있죠. 계약 성립. 이 도달 발신 가지고 자꾸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계약 성립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승낙. 그죠? 격지자. 무슨 주의죠?
발신주의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격지자는 전부 다 뭐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낙 아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주로 가라? 그러니까 청약, 격지자 무슨 주예요? 청약은 승낙이 아니니까 뭐야? 도달 아니야. 격지자 해제는 승낙 아니니까 전부 다 도달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무슨 대리에서? 무권 대리에서 무슨 발? 최고권. 상은 상대방이죠. 무슨 주예요? 최상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최고는 뭐다? 나머지 최고는 전부 다 뭐야? 받지 못한 때. 조문에 여기 받지 다 적혀 있잖아요. 받지 못한 때. 이게 무슨 주의다? 도달이야. 그러니까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 그럼 승낙 아닌 나머지 격지자는 전부 다 뭐로 가고? 도달 가고. 그 다음에 무권들이 최고, 상대방, 발신주의. 그럼 나머지 최고는 도달주의. 그래서 여기 33번은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이제 돼 있고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똑같죠.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시험품 예스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다? 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